요즘 보면 그 뭐 의료 부분이나 그다음에 서비스, 뭐 공업, 뭐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굉장히 이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우리가 좀 창의적인 영역이라고 여겼던 뭐 그림이나 작곡, 노래를 만들거나 또 글을 쓰는 거, 그리고 광고까지 최근에는 그 인공지능이 막 맹활약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도입에 앞서서 우리도 문제를 하나 풀어보고 네. 다음 중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편의상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을 1번이라고 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2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잠시 그림을 보시면서 어떤 것이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 같은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보셨죠? 네, 나는 딱 보니까 1번이네. 네, 1번이 인공지능의 작품인 것 같다. 네, 내리시고. 네, 아니다. 2번이 인공지능이 그린 것 같다. 나는 2번인 것 같다. 내리시고. 네, 숫자가 비슷비슷하신 것 같은데요. 네, 어떤 게 진짜 인공지능의 작품일까요? 네,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네, 이 좌측에 보이는 이 그림은 그 마이크로소프트사와 렘브란트 미술관이 공동으로 기획한 인공지능 프로젝트 더 넥스트 렘브란트라는 프로젝트에서 인공지능이 만든 그림입니다. 거의 뭐 육안으로 봤을 때는 차이를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네, 인공지능의 발달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 같습니다. 재작년이죠. 우리나라에서 이세돌 구단하고 이제 알파고가 붙어서 바둑을 이긴 이후로 뭐 퀴즈나 여러 분야에서 또 인공지능들이 활약을 하고 있는데 올해 초에는 또 스탠포드 대학에서 열린 독해력 테스트에서 인공지능이 근소한 차이긴 하지만 인간을 이겼다는 그런 뉴스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석학들이 이야기를 하죠.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 인간만의 고유한 역량을 개발해야 된다, 회복해야 한다. 교육의 방향이 달라져야 된다. 지식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다. 단순한 암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하고 전체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느낌, 역량들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인간 고유의 역량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건지 알아야 우리가 그걸 회복을 하고 더 개발을 시키고 잘 활용을 할 수 있겠죠. 네. 여러분은 인간 고유의 역량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감성, 네, 뭐 창의성,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인공지능이나 이런 로봇 기술들이 막 발달을 하면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어떤 경외감이나 기대심 이런 것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인공지능이 막 발달을 해가지고 인간들 막 공격하고 인간 세상을 막 파괴하면 어떡하냐, 영화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어떡하죠? 이런 질문을 했을 때에 어떤 뇌과학자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려면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된다. 첫 번째는 인공지능이 자기를 자기로 의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인간 세상을 지배하고 싶다는 욕망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적대감을 가져야 공격을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현재까지는 불가능하다. 인공지능이 스스로를 인식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좀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를 본 적이 있는데 저는 오늘 거기서 인간 고유의 역량 이야기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나를 나로 인식하는 거, 스스로를 인식하는 거, 그것은 뭐 인공지능이 아니라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스스로를 스스로 자기라고 인식하는 것, 내가 겪게 되는 나에게 오는 많은 경험들의 의미나 이런 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더 확장해 나감으로써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 이해하게 되는 그런 공감 능력, 이 두 가지가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인간 고유의 역량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뭐 책도 많이 봤고 학교도 다녔고 그 자기 바라보기, 자기 이해, 자기에 대한 메타인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공감 능력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고 또 배웠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정말 그런 역량들을 회복을 하려면 어떤 교육을 우리가 받아야 하고 그것이 생활 속에서 실질적으로 변화, 아까 교수님께서 체인지를 또 이야기하셨는데 어떤 변화를 태도의 변화나 이런 거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정말로 우리가 역량을 회복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어떤 인지적인 부분이나 또는 정서적인 한 부분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뇌교육에서는 신체, 인지, 정서 이 세 가지의 균형 있는 통합적인 발달을 통해서 자기를 바라보게 하고 그 자기 이해를 넘어선 공감 능력을 통해서 인식을 확장하는 그런 것을 가능하게 해주고자 합니다. 자기를 이해하는 거, 제가 이제 메타인지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 학습적으로 봤을 때에 많은 분들이 이 메타인지를 학습적으로 내가 이것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구분하는 거, 이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메타인지, 자기에 대한 메타인지는 조금 더 넓게 자기 이해, 자기 바라보기 이렇게 넓은 차원에서 자기를 인식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기에 대한 이해나 인식의 첫 번째는 그걸 하려면 뭐를 해야 할까요? 자기에게 집중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거는 혼자 있는 시간하고는 또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온전히 자기 내면까지 다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이제 필요한데요. 뭐 어제 하루도 좋고 오늘 지금까지 시간도 좋고 아니면 지난 일주일 또는 한 달을 우리가 돌아봤을 때에 스스로의 내면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었던 시간이 어느 정도 있었나를 생각해 보면 거의 아마 없었을 것 같아요. 요즘처럼 이렇게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많은 정보들이 올수록 그런 시간이 더 어렵고 그래서 그것이 더 소중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기에게 집중을 한다는 것은 제일 먼저는 내 몸에 집중을 하는 것이겠죠. 내 몸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이 들어오고 경험을 제가 겪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우리의 뇌를 통해서 들어오는 이런 많은 정보들은 우리의 몸과 뇌는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 몸에 집중한다는 것은 나의 뇌에 집중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진정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깊이 인식하게 되었을 때 그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한 공감이 힘을 발현할 수 있는 그런 공감 능력이겠죠. 뇌교육에서는 이것을 그래서 몸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까 시작할 때 우리가 이제 브레인 체조를 같이 했지만 에너지의 흐름에 이제 집중을 하면서 호흡을 조절하고 동작과 의식을 집중하는 이런 뇌 체조, 브레인 체조를 하고 그 이후에 뭐 HSP 짐, 에너지 느끼기, 호흡, 비전 명상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스스로에게 집중하고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찾아가게 하는 그런 힘을 더 키워주는 것이 이 뇌교육의 핵심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아이들은 이런 뇌교육을 통해서 그것을 어떻게 발현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것은 이제 표현지고요. 뇌교육 수업을 하고 난 표현지인데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 아이의 표현지입니다. 아까 그 요술공 이렇게 가슴에 넣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성인이나 뭐 아이나 다 다르게 각각의 이제 뇌교육의 에너지 느끼기나 이런 원리들은 조금 더 눈높이에 이제 맞춰서 들어가는데 초등학교 이제 1학년 여자친구가 그 브레인 체조 후에 에너지 느끼기를 하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손이 간지럽고 부드러웠다. 그리고 마음이 따뜻했다. 에너지 손장갑을 끼니 손이 무지 무거웠다. 1학년 아마 주변에 있는 분들은 아직까지 굉장히 어려요, 아이들이. 그렇지만 그 물리적으로 내 손이 간질간질하고 이런 거, 그 다음에 손이 묵직해지는 이런 느낌을 넘어 내 마음이 따뜻해지는구나 이런 것까지 이제 인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몸에 대해서부터 집중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자기의 인식의 시작이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초등학교 4학년 남자 아들이 있으신 분은 아마 이 정도 나오기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이해를 더 잘 하실 것 같은데요. 이 친구는 이제 그 뇌교육에는 이제 브레인 체조도 있고 한 동작을 일정 시간 오래 하는 HSP 짐이라는 컨텐츠도 있습니다.
그런 활동을 하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HSP 짐을 할 때 내가 할 수 있다고 30번은 말한 것 같고 웃으면 아픔이 덜하다는 것을 느꼈다. 나는 내 끈기력에 이렇게 없는 줄 처음 알았다. 네, 어떤 동작을 할 때 그 통증이 느껴지는 자극이 오는 부위에 보통 집중을 하게 되죠. 브레인 체조나 HSP 짐은 그런 걸 통해서 단순하게 아프다 이런 것도 느끼지만 하기 싫은 본인의 마음, 내리고 싶은 마음, 뭐 이런 여러 가지 이것들이 올라오겠죠. 그런 감정들을까지 바라보면서 자기가 어떤 부분에 내가 좀 부족하구나 이런 부분까지 이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런 거는 한 번은 했다고 되어지는 것은 아니겠죠. 이런 경험들이 쌓이고 또 학년이 올라가면 조금 더 넓게 자기를 인식을 하게 됩니다. 중학교 1학년 여자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오늘 HSP 짐을 할 때 팔이 아프고 힘들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 아픔과 힘든 것보다는 평소 내 자신을 믿지 못하는 자신을 보았다. 내가 생각이 많다는 걸 느꼈다. 그 많은 생각들을 내려놓지 못한 내 자신을 보게 되었다. 마치 내가 가방을 항상 무겁게 들고 다니는 것처럼 말이다. 조금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한 것 같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팔이 아프고 힘들고 이런 물리적인 어떤 몸에 느껴지는 신체의 어떤 느낌을 넘어서 내가 지금 내 자신을 믿지 못하고 있구나. 그런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중에는 내가 생각들이 많고 그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구나. 이 원인도 아는 거고, 그렇죠? 그걸 알았기 때문에 내려놓는 연습을 좀 더 해야겠다. 이렇게까지 하는 거죠. 자기를 현재의 상태에 자기 상태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자기의 상태를 자각을 하게 되면 그것을 조절하고 또 활용을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깊이 인식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책이나 그냥 배운 대로 공감해야 돼.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돼. 이런 것이 아니라 아까 뇌교육을 시작한 아이들이 상호작용을 훨씬 더 많이 하는 것처럼 내면에 대한 깊은 자각이 있는 아이들은 공감도 힘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에 대한 내적 경험 이런 걸 알아차리는 것이 진정한 공감 능력의 시작이겠죠. 우리에게는 이런 공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좀 더 좋은 사회로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실제로 또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기술들이 빠른 속도로 많이 발달을 하고 있지만 그런 기술들을 단순하게 자본의 흐름대로 흘러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가 소외되어 있고 어디가 가장 급하고 이 기술이 어떻게 사용되었을 때 좀 더 큰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가 이런 곳으로 우리가 그것을 쓸 수 있게 하는 것도 우리가 가진 이런 공감 능력의 힘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감 능력이나 자기에 대한 인식 능력은 모두에게 다 중요하죠. 우리 모두에게 다 중요하지만 특히 청소년들, 아동 청소년들에게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기는 뭐 호르몬의 변화나 신체의 변화도 일어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지만 뇌도 변화가 일어나는 중요한 시기죠. 감정의 중추인 이 대뇌변형계가 조금 더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사고나 의식, 판단 이런 것을 담당하고 있는 전두엽이나 전전두엽은 아직까지 발달 단계에 있기 때문에 불안정하기도 하고 힘든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이 과잉 생산되어 있던 이런 시냅스들이 가지치기를 하면서 보다 효율적인 뇌 구조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시기죠. 그래서 이때 어떤 교육을 내가 받는지 그리고 어떤 경험을 하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그런 거에 따라서 나를 어떤 사람으로 인식하느냐 그리고 내가 가진 가능성을 어디까지 내가 바라보고 인정해 주느냐 이런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 시기에 또 교육이 특히 뇌교육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나 그것을 베이스로 한 공감 능력은 아이들이 이제 꿈을 꿀 때도 그냥 작은 나, 내 가족
이런 세부적인 또는 작은 이기적인 어떤 이런 차원을 넘어서 뭐 민족, 인류, 지구까지 더 큰 차원의 꿈을 꿀 수 있게 하고 단순히 그것이 꿈만이 아니라 현실에서 이루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힘이 또 생기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내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요 또래 아이들은 어떻게 그것을 실현을 해내는지 영상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교육의 목표는 홍익인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할 내교육에는 그 인재상이 일지영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일지영재로 자란 우리 중학교 1학년 여자친구이고요. 조금 전에 보셨던 그 표현지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명확한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긴 시간을 공부할 때도 즐겁고 집중해서 할 수 있었어요. 일지영재가 정말 되고 싶었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를 스스로 해서 그 학기 때는 기말고사 때 평균을 99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도 좋았지만 스스로 꿈을 이루기 노력했는 그 과정에서 혜연이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게 감동을 받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에 대한 공부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높아졌었거든요. 저는 스크린에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쭉 떠올려 본 다음에 공책에 한번 적어봐요. 그리고 교과서를 보면서 제가 빠뜨린 부분이 뭔지 빨간색으로 적어놔요. 근데 그렇게 한 다음에 문제집을 풀면 좀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엔 그걸 몰랐어요. 내가 지금 집중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그냥 계속 했었는데 지금은 제 자신을 바라볼 수 있으니까 그걸 조절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비전이 확고하고, 그리고 지금은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공부를. 예전에는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공부를 했었으니까 제 자신을 위해서가 한 게 아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인정받기가 아니라 제 비전을 위해서 공부를 하니까 그게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렇게 계속 제 자신한테 질문하면서 제 자신을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제 자신을 알게 되니까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지금은 나와 민족과 인류를 살리는 지휘경영자가 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냥 이 말을 하고 싶었는데, 그냥 꿈을 쪼개면 계획이 되고 그 계획을 이룬다는 것은 내 꿈에 실현되고 있다는 말을 항상 생각하면서 생활을 해요. 왜냐하면 저는 그냥 되게 엄청 작은 일도 제 꿈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을 하면 진짜 어떤 일든 열심히 하고 정말 열정을 다해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 말을 생각하면서 하면 제가 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게 되는 것 같아요. 더 많은 사례들을 보여드리고 싶었지만 오늘 이제 시간 관계상 한 친구의 이제 사례를 봤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내가 뭘 좋아하고 어떤 것을 잘하는지, 그리고 나는 누구인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분명한 아이는 현실에서도 사실 학생으로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학업적인 거죠. 어머니들께서도 다른 것들도 중요하다라고 하시지만 그것을 현실에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을 본인이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에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고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이제 분명한 아이는 자아 효능감도 높고, 그리고 스스로 끊임없는 동기부여를 통해서 본인의 비전을 설정하고 그것을 잘 이루어내겠다고 하는 그런 힘도 강한 것 같습니다. 이 친구는 뭐 이제 나와 민족과 인류를 살리는 지구 경영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현실적으로는 뇌를 연구하는 어떤 그런 분야를 조금 더 공부를 하거나, 또는 사람들의 이렇게 마음을 잘 다뤄주는 심리학을 또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꿈을 현재는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대가 쭉 변하고 앞으로 이제 이렇게 다가올 미래에 우리만의 고유한 역량을 개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과 더불어서 살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인재가 필요한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많은 아이들이 뇌교육을 통해서 스스로의 가치를 발견하고 자기의 뇌가 가진 가능성을 실현하면서 그렇게 기회를 많이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뇌교육을 통해서 더 나은 가치를 실현하는 그런 기회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